안녕하세요. 챕터 9 선운동량과 충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9는 선운동량,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충격량 정리, 탄성과 비탄성 충돌, 1차원과 2차원 충돌, 질량 중심, 로켓 추진 등을 다루며 4개의 이론과 1개의 문제풀이로 구성해 총 5개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 운동량의 정의와 고립계, 비고립계의 운동량 변화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m1 그리고 m2인 두 입자가 각각 속도 v1, v2로 움직이는 고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립계이므로 두 입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그 어떤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두 입자는 뉴턴의 제3법칙, 즉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만족하므로 식으로 나타내면 F12는 마이너스 F21입니다. 여기서 F12의 첨자는 입자 1이 입자 2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의미이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입자 2의 작용점을 표시하고 입자 1을 향하게끔 그리면 됩니다. 이는 입자 1이 입자 2를 당기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이 힘을 작용이라 하면 반작용도 존재하는데 입자 2가 입자 1을 잡아당기게 되고 이를 첨자로 나타내면 F21이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입자 1의 작용점을 나타내고 입자 2를 향하게 그리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식을 변형해 나타내면 F21 더하기 F1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뉴턴 제2법칙 F는 ma로 식을 바꾸어 쓰면 F21은 바로 M1A1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 1에는 작용하는 외력이 F21만 있으므로 곧 이 외력이 R자임이 되고 이 힘으로 인해 입자 1이 가속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F12는 M2A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A1 더하기 M2A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정의 A는 dt분의 dv로 나타내면 나타났다시피 m1 곱하기 dt분의 dv1 더하기 m2 dt분의 dv2는 0이 됩니다. 만약 두 입자의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이 m1과 m2는 각각 시간 미분 dt항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dt라고 하는 시간 미분항이 공통하기 때문에 dt분의 d 항으로 공통으로 나타내면 바로 가로 안에는 m1 v1 더하기 m2 v2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m1 v1 더하기 m2 v2 이 항을 시간에 대해 미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값은 시간과 무관하다는 것이며 즉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입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 외에 다른 상호작용은 없는 고립계라고 했으므로 고립계에서 각 입자에 대한 MV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이므로 입자에 대한 MV라는 이 값이 되게 중요한 물리량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입자의 선 운동량이라고 정의하고 기호는 P로 사용합니다. 즉 입자의 운동량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하며 공식으로는 P는 mv라고 사용합니다. 운동량은 고전역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리량이라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단 왜 운동량 공식이 mv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고립된 입자계에서 두 입자의 어떠한 물리량의 합은 시간과 무관하게 보존되는데 이때 해당 물리량은 mv이며 이를 운동량으로 정의했다고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질량인 물체는 속도가 클수록 그리고 같은 속도일 때는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운동량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운동량이라는 이름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을 운동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는 ma에서 가속도 A는 dt분의 dv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만약 질량 m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 질량 m 항을 dt 항 안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러면 dt분의 d mv는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입자의 MV를 운동량 P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바로 R자임 F는 dt분의 d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F는 dt분의 dp라는 것은 가로축은 시간항 그리고 세로축은 입자의 운동량이라고 할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이 입자에 작용하는 R자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뉴턴의 제2법칙 공식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F는 ma도 맞지만 F는 dt분의 dp라고 하면 더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F는 dt분의 dp도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틈틈이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 뉴턴의 제3법칙으로부터 유도한 dt분의 d m1v1 더하기 m2v2는 0으로부터 여기 mv의 p라는 것을 운동량으로 정했으므로 나타내면 dt분의 d p1 더하기 p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입자계의 전체 운동량 즉 p1과 p2를 p토탈이라고 나타내면 바로 여기서는 dt분의 d p 토탈 이꼴 0으로 쓸 수 있는데 바로 전체 선 운동량을 시간 미분했을 때 0이라는 것은 전체 운동량은 시간과 무관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즉 보존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고립계를 배웠는데 고립계도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고립계란 외부 환경과의 에너지적 상호작용이 없어 계의 총 에너지가 일정한 것이며 운동량 관점에서 고립계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계를 의미합니다. 고전역학에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도 운동량 보존을 사용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고립계일 때 계의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문제풀이에 적용해야겠습니다. 보면 정리하면 고립계에 있는 두 입자 또는 더 많은 입자가 상호작용할 때 이들 계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은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동량 관점에서 고립계는 바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계입니다. 운동량 관점에서 비고립계란 외력이 계에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하는 계입니다. 만약 단일 입자로 이루어진 계에 R자임이 이렇게 시그마 F가 작용하고 이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바로 F는 dt분의 dp로부터 dp는 시그마 F dt 이고 이 항을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좌변은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우변은 인테그랄 시그마 F dt가 됩니다. 즉 운동량 관점에서 비고립계는 운동량이 변한다는 것인데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바로 인테그랄 F dt와 동일하므로 바로 이 우변의 이 항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정의하고 그 기호는 대문자 i를 사용합니다. 즉 충격량이란 i는 인테그랄 시그마 F dt가 되겠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R자 힘이라고 하면 R자 힘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함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R자 힘을 정의해서 분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으로 둘러싸인 해당 면적이 바로 동일한 힘을 평균 R자 힘이라고 합니다. 즉, 두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보통인데 그때 이 그래프의 이 너비, 이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되게끔 하는 바로 이 힘을 우리는 평균 힘, 평균 R자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면적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고 바로 앞 시간에 기호로는 대문자 i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평균 힘이 바로 그
일정한 힘이 되는 거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은 원래는 인테그랄 시그마 F dt인데 바로 이 힘이 일정함으로 바로 시그마 F는 바로 나오고 인테그랄 dt로부터 시그마 F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입자에 가해진 충격량과 같다라고 하는 정말 대표적인 입자의 충격량 운동량 정리 또는 운동량 충격량 정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입자에 작용하는 충격량만큼 입자의 운동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량 벡터의 방향은 바로 입자에 작용하는 충격량과 방향이 같습니다. 만약 입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지면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방향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은 당연히 단위, 차원이 같게 되고 충격량이라고 하면 외력이 입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량 근사란 바로 입자에 작용하는 힘 중 하나가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하지만 다른 그 어떤 힘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근사에서 PI와 PF는 각각 충돌 직전과 직후의 운동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순간 작용하는 힘인 그 충격력은 그 순간 매우 크기 때문에 충돌하는 순간 다른 외력은 무시하고 바로 야구 방망이가 공에 작용하는 그 힘만 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격량 근사를 가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예시도 보면 공중에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운동량 보존으로 방정식을 세우는데 생각해보면 두 물체는 중력이라는 외력을 받고 있으므로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운동량 보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격량 근사를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에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는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충돌할 때 힘이 훨씬 더 커서 중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이라는 단어의 이미지 때문에 자칫 충격량이란 짧은 시간에만 작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짧은 상황도 있지만 시간이 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중력을 받아 자유낙하는 상황도 충격량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에서 인테그랄 F dt에서 중력은 mg로 일정하므로 mg 곱하기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항이 중력이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 되고 이것만큼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보다는 어떠한 힘이든 시간에 대해 접근하면 충격량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9 선운동량과 충돌에서 1차원 충돌의 종류와 탄성, 비탄성 충돌 법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